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은 탐욕으로 낭패를 보거나 큰 실수를 하거나 흉측한 큰 범죄로 감옥살이를 하거나 더 나아가 주위나 인류에게 역사적인 큰 죄를 저지른 경우를 듣고 보셨지요? 그런데 그처럼 끝내 큰 실수와 죄와 고통으로 이끄는 탐욕을 인간은 왜 끊임없이 갖게 되면서 충동을 받는 것일까요? 탐욕은 가장 큰 무지와 어리석음의 소산입니다. 탐욕은 그의 무리함으로 인해서 끝내 자신을 큰 실수와 죄와 파멸로 이끕니다. 탐욕으로 수많은 낭패를 당함을 수시로 보면서도 그런데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어떠한 동물도 필요한 이상을 차지하거나 모아서 쌓아두지 않습니다. 동물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모아두는 다람쥐라 해도 한 겨울을 날 정도의 양식을 저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그토록 많은 재산 재물을 모아두고 남들을 지배하려 하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인간만이 1년 아니 일생 필요한 이상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아니 무제한으로 소유를 해서 저장해두려 합니다. 일생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많이, 무작정 많이, 남이 많이 가지려 하니 나는 그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이 가지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가치관이고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고 자신의 능력이고 보람인 양 무작정 무조건 많이 모아서 쌓아두려 합니다. 물론 자식과 후손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과연 자식과 후손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까요? 도리어 자식과 후손을 게으르게 하거나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는 자식에게 농토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성서 한 권을 물려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게으름은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물질이 사람을 부리려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물질이 사람을 노예 삼아 즐기려 하고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의 욕구에 끌리게 되면서 물질이 주체가 되어 사람을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많은 물질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물질을 즐기다 보면 정신적 활동은 물론이고 육체적 활동도 게을러지게 됩니다. 사람이 게으르다 보면 건강을 해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특히 노력이 없이 만들어지는 부는 쉽게 탕진되면서 사람을 더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이상을 가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많이 모으는 동안 자연을 해치고 약탈했을 것이고 동물의 먹이를 빼앗거나 생물을 죽였을 것이고 환경을 오염, 파괴했을 것이며 또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경쟁과 투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주위의 부러움과 더불어 유화감을 조성하면서 물리적 힘이 되어 위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질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그리고 먼저 차지하기 위해 뛰면 다른 사람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일상을 긴장과 감시로 보내야 하고 남보다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이는 인간들 사이에 감시와 불신과 경쟁과 투쟁을 부추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이 도둑과 사기와 강도와 약탈과 식민과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해온 인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밥을 엄청 많이 필요한 양의 몇 배를 퍼왔다가 조금만 먹고 나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다면 사람들은 그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매우 비웃고 나무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일생 동안 쓸 그런 재산보다 몇십 배 많이 모으려는 그런 사람에게 그다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부러워하고 그가 부지런하다고 하면서 그 노력을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지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부러움이 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위협이 됩니다. 물질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갖기에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 위협을 줍니다. 많이 소유한 자를 물리적 강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많이 가지면 생존을 위해서 나도 많이 가져야 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되고 정글의 법칙, 약육 강식의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평온과 평화가 깨지고 온갖 거짓과 폭력의 물리력이 동원되고 범죄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재산을 많이 소유한 자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체를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많이 소유함은 자신이 해롭고 악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요, 공동의 평화를 깨는 그런 부도덕함이 되는 것이요, 죄로 가는 그러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주위에 많이 베푸는 것을 능력과 가치 있는 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소유하여 가두어 놓는 것은 물을 가두어 놓고 순환시키지 않는 댐과 같습니다. 물을 가두어 놓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주위에 생물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들이 말라 죽게 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할 능력을 갖췄다면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많이 베푸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주위를 이롭게 해야 좋은 능력이지 주위의 경쟁이나 싸움을 충동질하고 전쟁까지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좋은 능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 난 뒤 나누어주는 그러한 베품보다 소유하기 전에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함이 평등과 평화의 삶을 위해 더 현명한 그러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류 모두가 적절한 자기 몫을 즐긴다면 어떠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자연이 삶을 70 내지 80%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20 내지 30%만 자신이 노력하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이 지원해 주는 몫은 지리적 여건이나 기근이나 홍수, 기후적 조건에 의한 일시적인 불평등, 이 불평등을 서로 사랑이나 동정이나 정의감에 의해 해결하고 각자가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 훌륭한 혼을 만들어 밝고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불평등은 자연을 살아있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현명함의 지혜로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지란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 게으름으로 인해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지보다 잘못 아는 것, 틀리게 하는 것, 더 나아가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아는 것은 더 큰 무지에 해당하면서 더욱 위험한 무지가 되고 매우 큰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아는 것,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모른다면 행위를 하지 않거나 주위에 물어서 또는 깊이 생각해 깨달아서 행위를 하게 되지만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잘못 알거나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아는 것은 그들을 믿고 의지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필요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 필요함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 하는 것, 지나치게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탐욕은 해로운 것을 이롭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짐으로써 해로운데 이를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면서 이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고 자신을 해치고 생명들의 삶을 침해하고 자연을 오염 파괴하고 인간 사이에 먼저 많이 차지하려는 선, 다점,
위한 경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싸움과 전쟁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탐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을 육체적 존재, 물질적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추구하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 활동을 통해 혼을 훌륭히 개발해 가야 할 그런 존재인데, 이를 망각하고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질에 몰두하면서 어둠의 물질에 갇혀서 그런 물리세계, 지옥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을 개발해 가야 할 시간에 물질에 놀아나고 물리세계에 빠져 있음으로써 시간을 헛되게 보내거나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게 됩니다. 육체를 위주로 사는 것, 물질 위주로 사는 것은 동물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요, 어둠의 물리세계에 갇혀 사는 삶입니다. 동물의 삶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입니다. 많이 모은 뒤 자선을 한다고, 사회에 공헌을 한다고 기증을 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토록 많이 모으는 동안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많이 벌어서 많이 시주하는 것보다 스스로 크게 깨닫는 것이 더 근본이요,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나는 욕심을 식욕과 성욕, 재산 재물욕, 권력 지배욕, 명예욕, 이렇게 그룹핑해서 나누곤 합니다. 이 외에 출세욕이란 욕심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그 출세욕은 권력 지배욕이나 재산 재물욕이 다소 약한 상태, 그러한 상태로 취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욕과 성욕은 생명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 욕구로서, 이 욕구가 지나쳐서 일어난 그러한 탈들은 비교적 개별적이면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문제가 되는 탐욕은 재산,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리고 권력 지배욕은 때로는 군사력 등 큰 폭력의 물리력을 수반하면서 큰 재산, 재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리고 명예욕은 남으로부터 존경이나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욕심들, 탐욕들, 그런 것들을 철저히 비우고 남을 위해 크게 봉사, 헌신하거나 큰 윤리와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일반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재산, 재물욕에서 어느 이상이 되면 화욕이나 탐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완전한 무소유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을 초월한 자 외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개인이 적절히 소유함에 대해 각자 죽을 때
남김이 없이 사용하고 떠날 정도, 자신이 일생 동안 사용하고 갈 정도라고 이러한 양을 개인의 소유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인류 모두가 이러한 기준을 추구한다면 현재에도 인류 전체가 전혀 굶주림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비우니 홀가분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모든 것 내려놓으니 가벼워서 좋다. 그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비움과 내려놓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누구도 알기 힘듭니다. 마음의 비움과 욕심의 내려놓음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잠시의 속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야말로 모두를 속이면서 물질에 놀아나고 있는 것, 욕심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탐욕스러웠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재산을 모아 사유화했던 부호들, 그리고 부정부패로 축제했던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히틀러, 레닌, 무솔리니, 이등박문, 징기스칸 같은 매우 광포했던 독재자나 침략 점령자가 아니었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윤, 김, 최 그런 본부장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와 윤석열은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신적 성숙이 덜 된 상태에서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독재, 독단적인 점과 군사력 등 물리력까지도 강하게 활용하면서 권력 지배욕을 발휘한다는 점, 파시즘적 성격이 강한 점들이 대표적으로 닮은 것들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뉴욕에 매우 큰 빌딩, 트럼프 빌딩, 이를 포함해서 엄청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도 장기 집권의 권력을 이용해 개인으로는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 하는 그런 지배욕과 더불어 재무욕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국가로서는 더 큰 영토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할 업적을 만들어 그의 가족 전체가 미국의 귀족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로서 그는 가진 수단을 이용해서 대통령직 재집권하였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당한 성과도 없는데도 노르웨이 정부에 노벨 평화상을 줄 것을 강요를 하고,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군사 경제적 패권을 부리고 개인적 감정을 통해서 각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서 국제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이민 단속을 한다면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캐나다와 베네수엘라를
이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하고 아일랜드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그런 명목을 내세우면서 돈으로 사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 지배욕과 재산 재물욕에 대한 허기증은 가히 광기 수준에 이릅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재산 재물욕, 권력 지배욕을 서슴없이 노출시키지만 윤석열은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역술을 좋아하고 여기에 비열함과 열등감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과시로서 권력 지배욕에 몰두하지만 성지배욕과 재물 재산욕에 충만해 있는 그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재물 재산욕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모 최은순, 이들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게 유도하는 그런 비열하고도 교묘한 방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최은순의 3조합에 의한 모든 욕심, 모든 탐욕, 앞에서 말씀드린 권력 지배욕은 물론이고 재물 재산욕, 그런 탐욕의 갖춤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물로 만들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트럼프와 윤석열은 유아 독존적 자기 중심성에 의하여 대중이 자신을 따라주지 않음에 대해서는 경쟁 상대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부정행위를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핑계를 상대 또는 주위에 돌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합리화합니다. 모두가 무리한 자기 중심 생각의 저돌적인 축으로 인해 끝내 무리를 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최은수는 이미 재산 재물 범죄들로 인해서 형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고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위장 사기로 대통령직을 찬탈하여서 온갖 탐욕을 부리다가 계엄 내란까지 일으키며 구속이 되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지요. 한국의 민주 시민들은 그 부부들에 대해서 최소한 무기징역의 형이 선고되기를, 그리고 사면이 없이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그렇게 선고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개발한 혼지수 측정표에 대해서 들으셨죠? 나는 식욕, 성욕에 찌든 사람을 혼지수 마이너스 100점대, 재산 재물욕에 찌든 사람을 마이너스 200점대, 권력 지배욕에 찌든 사람을 마이너스 300점대, 무기 개발, 생산, 거래, 대량 살상, 전쟁 광, 그런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400점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고질화가 혼을 어떻게 나쁘게 만들어서 끝내 흉측한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류는 탐욕의 무지로 너무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투쟁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인류는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체가 자기의 실체인 줄 알고 육체 위주로, 물질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큰 무지 목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 전쟁을 하고 서로를 죽여왔던 것입니다. 지구를 아수라장, 아비규환의 장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역사의 이어짐이 있는데요. 육체를 자신의 실체로 보는 한 물리적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실체는 육체가 아닌 정신활동을 통해서 길러지는 혼임을, 인간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달아서 훌륭한 혼을 개발해 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실체가 혼이고 인생이 훌륭한 혼을 개발하는 과정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순간 탐욕은 사라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탐욕에서 얼마나 철저히 벗어나느냐가 얼마나 큰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서 평화스럽고 오랜 삶을 사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모두가 탐욕을 버리면 이 지구는 천국이 됩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고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무리한 경쟁과 투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덕과 죄가 사라지면서 지구에는 풍요의 기쁨이 넘치면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전 인류가 속히 탐욕에서 벗어나 지상이 천국이 되고 전 인류가 평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